오늘은 13장 마지막입니다. 에세 3권의 마지막 장 13장 107장이었나요? 마지막 장입니다. 경험에 관하여 경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식론에서 보면은 합리론 혹은 그 경험론 이렇게 하는데 합리론,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도 여기 포함되고 그 경험론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베이컨, 다음 책인데 홉스도 뭐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존 로크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리바이어든 할 때 사회계약설의 이 3단계가 있어요. 세 사람인데 그 토마스 홉스 있고 그 다음에 존 로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루소 그렇죠. 이 세 사람. 그건 얘기는 그 홉스 리바이어든에서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래놓고 봅니다. 자 알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자연스러운 욕망은 없다. 그 다음에 그 이성적 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경험을 동원하는데 다양한 시련을 통해 경험이 경륜을 만들고 사례가 길을 제시한다. 이 경험이란 이성보다 더 허약하며 품격도 떨어지는 방법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편의 데카르트 쪽 그 입장에 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한 중간 밑에서 한 7번째, 6번째 줄에 보면은 삼라만성의 모습에 담긴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든다면 바로 다양성과 상이함이다. 그래놓고 그리스인들이나 라틴인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것의 가장 분명한 예로서 달걀을 들 수 있다. 든다죠. 달걀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달걀이지만 달걀 사이에도 서로 다른 특징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달걀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은 그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좀 스킵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514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그 당시에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가 있었는데 세 번째 줄에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페르디난도죠. 판관과 의사란 나라의 고약한 역할이나 하는 직업이라 생각한 것이다. 몽테뉴도 의사란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좀 부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의학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15쪽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쯤에 같은 것을 두고 두 사람이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적이 결코 없으며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시간에 정확히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나는 주석가들이 건드리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곤 한다. 내가 아는 어떤 말들이 평탄한 길에서 어떤 말들이죠. 말들이 평탄한 길에서 더 자주 발을 헛디는 것처럼 나는 평지에서 더 쉽게 비틀거린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16쪽의 밑에서 7번째 줄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체처럼 보이는 것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본 개들이 가까이 갈 방법이 없자 물을 다 마셔서 길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참 기상천외한 발상인데 하다가 숨이 막혀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17쪽의 8번째 줄쯤에 정신이 만족해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자라거나 지쳤다는 신호이다. 굳센 정신이라면 결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강한 정신은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가며 자기 힘의 한계를 넘어서 간다. 그 다음 몇 줄 다음에 보면 정신의 추구는 끝점이 없고 행체도 없다. 그것이 취하는 양분은 놀라움이고 사냥놀이이며 애매모호함이다. 애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폴로 점도 애매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가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론이 그 합리론보다는 좀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것
시각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520의 10번째 줄에 보면은 모든 것이 어떤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표본이라도 쩔뚝거리는 법이다. 그래서 경험에서 끌어낸 관계는 늘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그 522쪽 엄청 빠르죠. 그래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는 좀 그래도 할 얘기 좀 있는데 어쨌든 자 6번째 줄에 보면은 5번째 한편으로는 이제 이 필리프스인지 누군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인물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잘못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5번째 줄에 한편으로는 소송의 시비가 존중돼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 행식의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송은 또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잘못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판결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자기 주문의를 틀어 배상금 지불을 도와줌으로써 두 가지 요청 모두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524쪽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그런데 법이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지닌 권위의 숨겨진 기초인 것이다. 다른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법에게는 참으로 유리한 셈이다. 법은 흔히 바보들이 만들며 그보다 더 흔히는 평등을 정오하는 나머지 공정성을 잃은 자들이 만들지만 이거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는 강자의 편이라는 얘기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변함없이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정한 저자인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다음 526쪽에 6번째 줄 철학적 탐색과 사색이란 우리의 호기심을 키우기만 할 뿐이다.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대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당하다. 그러나 그 법칙들은 그토록 숭고한 지식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7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판단력에 대한 그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10번째 줄에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스러웠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다시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바보 아니겠는가. 그래놓고 일반적으로 나 자신이 아둔하며 내 이해력이 나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생각 전체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1년의 실수이건 개별적 실수이건 나는 그것이 어쩌다 걸려 넘어지게 된 돌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내 걸음걸이가 문제라고 여겨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자기가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자신이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것이 훨씬 풍요롭고 중요한 가르침이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528쪽에 마지막에 보면 판단력은 내 안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려고 애써 노력한다. 판단력은 정오며 사랑, 나아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나의 감정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주지만 그것들로 인해 자신이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다른 요소들을 자신과 어울리게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다른 부분들이 자신을 손상하게 두지는 않는다. 판단력은 저 혼자 따로 제 할 일을 한다. 우리는 각자 항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저 모든 지식과 광명의 신이 던진 충고야말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플라톤 역시 지혜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소크라테스는 크세노폰이 쓴 책 안에서 이 점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지력이 필요하며 문을 밀어봐야 비로소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자는 이미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고 모르는 자 역시 물을 필요가 없으니 묻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에 대해 물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플라톤의
저 미묘한 지적이 여기서 등장한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나 너나 없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배움을 통해 얻은 결실이 있다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몸소 체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덜 떨어진 사람인 것을 여러 차례 인정했던 덕분에 나는 절제된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530쪽. 단언하기야 고집불통은 어리석음의 명백한 표시이다. 이리 보면 그냥 다 안 읽어도 이렇게 한 건 다 읽었잖아. 중요한 것만 보니까. 그 다음에 533쪽의 세 번째 줄에 사람들의 이런저런 행위를 서로 연결시키는 일도 어렵게 보이지만 행동 하나하나를 어떤 주요한 특질로서 규정하려는 것도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만큼 인간의 행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빛깔이고 이중적이다. 그 다음에 534쪽에 발음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려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좋은 자질보다 나쁜 자질이 더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정면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일이다. 플라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검토해 보려는 이에게는 세 가지 자질을 요구했는데 학득, 신의, 그리고 솔직함으로서의 대담함이 그것이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에 왜냐하면 진실 그 자체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특권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 때나 진실이라고 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고상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 다음에 뭐 습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539쪽에 10번째 줄쯤에 자기 뜻대로 우리 삶의 행태를 부여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은 이 점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제 마음대로 우리 천성을 바꾸는 마녀 기르케의 염료이다. 우리 오디세이아에서 나왔던 마녀의 염료죠. 그리고 뭐 독일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이게 그 습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3쪽으로 옵니다. 한 12번째 줄쯤에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인의 끝없는 바가지 소리를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해하던 알키비아데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물 깃는 노래가 늘 비극대는 소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처럼 견디는 거라고. 나는 그와 반대이다. 몽테뉴죠. 자기는 그와 반대. 소크라테스하고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44쪽에 12번째 줄쯤에 거지들도 부자처럼 자기네만의 호사와 활락이 있으며 그들만의 정치적 지위와 신분이 있다고도 한다. 그것은 습관의 결과이다. 545쪽에 또 뭐 젊은 얘기가 나오는데 첫 줄에 내 말을 믿을 생각이 있다면 정말이지 젊은이란 자주 과한 짓도 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스러운 것 없는 일탈로도 불행에 빠지게 되고 이런 편이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인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질은 까다로움과 자기만의 별스러운 방식입니다. 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탄력성과 융통성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별스러운 것이다. 잘 나간다 진도. 이러다가 검도스님 오시면 6시에 오신다는데 끝나게 가갖고 서운해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시죠. 수고하니까. 550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550쪽이요? 네 번째 줄에 아프건 건강하건 나는 늘 내게 밀려오는 욕구를 기꺼이 따라갔다. 내 안에서 이는 욕망과 내가 가진 성향을 나는 적잖이 존중한다.
나는 고통으로 치유하고 싶지 않다. 병보다 더 힘들게 하는 치료법을 나는 싫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552쪽의 밑에 세 번째 줄. 어술이라는 것은 그리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얼마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할 때 말하는 거라도 듣는 데 대한 얘기를 하면서 554쪽에 밑에서 7번째 줄에 말이란 절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절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그 다음에 그 555쪽에 5번째 줄에 보면 크란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3세기경 그리스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두려움, 근심,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도 과도하지 않다면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나는 크란토르와 마찬가지 생각인데 병 앞에서는 분별 없이 고집 부리며 맞서 싸우려 했어도 안 되고 맥없이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며 병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헤아려 자연스레 병에 양보해야 한다. 제일 마지막 줄. 즐거움이란 이로운 것이 지닌 가장 주요한 양상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556쪽에 7번째 줄쯤 되겠네요. 우리는 이 모든 의학에도 불구하고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병들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견디고 참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57쪽의 네 번째 줄에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어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죠. 이거 뭐 아에스쿨라피오스 이 프랑스 쪽에서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쇠하고 허약해져 나라에도 직업 활동에도 건강하고 튼튼한 후손을 낳는 일에도 쓸모없게 된 몸 안에 이런저런 치료법을 통해 생명이 지속되게 애를 쓸 리가 없었다. 더욱이 만사를 유용함으로 이끌게 가게 마련인 신들의 정의와 지혜에도 이런 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늙으면 적당하게 죽으라는 얘기다. 앞으로 그런 것이 그다음 557쪽의 밑에 6번째 줄에 피할 수 없는 것은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병 얘기하고 아픈 얘기 쭉쭉 나오는데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은 13장은 좀 빨리 끝낼 수 있다. 페이지 분량보다는 565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565 소크라테스는 고통과 쾌감이 필연적 고리로 연결되어 차례로 서로를 뒤이어 나타나고 서로를 불러오는 것을 고찰해 보고 기뻐했다. 그 다음 왼쪽에 보면 564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스토아 학파에서 악덕이란 미덕을 귀하게 만들고 도와주기 위해 세상에 가져온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 다음 568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나는 때가 되면 즉시 나의 고통을 실컷 맛보리니 두려움의 고통까지 굳이 내 고통에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 그 자체로부터 이미 고통을 맛보기 시작한다. 아까 뭐 젊은이한테 또 그 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젊은이 얘기가 또 있습니다. 569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젊은이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움직일 것 그리고 조심할 것 두 가지다. 그 얘기나 그 다음에 또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10번째 줄점에 플라톤은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보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을 더 나쁘게 보았다.
자기 이야기를 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넘어갈 일이 좀 많죠. 꿈 이야기도 나오고. 576쪽에 보면 570. 네, 6쪽 밑에서 6번째 줄쯤에 욕망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묶어두는 것이 낫다. 욕망을 가져다 충족할 수 있는 욕망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무엇인가 종속시키는 것은 그래도 늘 악덕이다. 욕망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77쪽에 보면은 7번째 줄쯤에 자유로움은 상당 부분은 절제된 배 속에 있다. 이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 자유로운 것은 절제 속에 있는 자유가 제일 자유롭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양육하는 책임을 당신이 움켜쥐지 말 것이며 아내에게는 그보다 덜 주어라. 평범한 사람들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명이 그들을 가르치게 놓아두라. 습관이 그들을 소박함과 엄격함에 길들어지게 해 그들이 삶의 혹독함을 향해 점차 올라가도록 하기보다 내려오도록 할 일이다. 그 다음에 578쪽에 6번째 줄쯤에 스파르타의 이제 그 왕의 아내이자 딸이었던 첼로니스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데, 이쪽에 한 번은 남편의 편에 섰다가 아버지의 편에 서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녀는, 한 12번째 줄인가? 그녀는 항상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에, 그리고 자신의 연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쪽에 몸을 던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모르는 듯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자 쪽에서는 그런 거겠죠. 자기 필요한 쪽이 약자 쪽일 테니까. 나는 천성적으로 강자들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들 앞에서는 오만하게 굴던 피루스의 경우보다는 플라미니우스가 보여준 예에 더 끌리는데, 그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주었다.